시설 사업을 하려면 나중에 이따 배웁니다만은 저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면 돈 들 거 아니에요, 돈.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돈 드는 계획을 만들어요, 또.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 사업이 시설이 결정나면 결정된 후 3년 내에 공사 착수하자. 그럼 1단계 집행 계획으로. 3년 뒤에 하자. 2단계로 짜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게 3년인데 아직 단계별 집행 계획이 안 짰다든가 짰더라도 2단계로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3년 내는 본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벌써 2년 넘었고 가서 확인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아직 안 짰다는 거야. 짜긴 짰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를 짰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시설 부지로 묶었다 하더라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같은 건 지어도 무방하다는 거야. 왜? 나중에 본사업 들어간다면 석 달 전까지 야 너희들 철거하라 그러면 쉽게 철거하니까. 그래서 시설 부지로 묶였다 하더라도 2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가설 건축물 등은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3층 이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본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박스 밑에 원상회복 나오죠, 이제? 특별시황시 시장문수는 위에 따라 가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시행 예정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 건축물 공작물 철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야, 우리 본사업 들어가니까 너희들 그거 다 철거해라 한다는 얘기야. 몇 달 전까지? 석 달 전까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설 부지로 묶이면 원론적으로 해당 시설 외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없는데 묶인 지가 2년 넘었고 단계별 집행계획 오늘 배우고 있다가 안 짰다든가 짰더라도 2단계에 포함됐다면 가설 건축물 같은 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매수청구 나오죠, 지금? 매수청구의 의의는 줄치지 마시고 같이 볼 테니까 줄치지 마시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 다 한 거니까. 국토법령상 매수청구권이란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관리나 일정 기간 내 사업 시행되지 않을 때 그 대상 토지를 시장 문수 등에 가서 매수, 사가져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도한 기간 동안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 시설에 대한 사업 대상지로 정해놓고 구체적 사업은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 관련 조문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 10월 21일자 판결 나왔다. 이런 얘기 아까 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2번에 매수청구 1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본론 나오니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동그라미 치고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다음 줄에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에서 딱 두 개만. 몇 년 내?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상대방 누구 찾아갈까? 이 얘기거든, 지금.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서를 작성하고 내 땅이라는 등기부 첨부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에게 간다는 거. 아까 다 얘기한 거고.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그 박스 나오지요. 1번에 이 법에 따라 해당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그 시행자한테,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자한테. 그래서 반드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에게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매수여부 통지 볼게요. 매수 의무자는 서울시장은 매수 청구 받으면 자 몇 개월 내? 6개월 내 매수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주고 다음 주 끝에 매수 결정 통지하는 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매수를 하면 돼요. 6개월, 2년. 이런 거 딱 빈칸 맞고 연습을 또 하니까. 그 다음 맨 밑에 대금 지금 나오죠, 지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자, 현금이란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워낙에 현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면 뭘 줄 수 있고, 채권. 그 가로 속에 정확한 채권의 명칭 암기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시설 채권, 도시계획시설 채권. 다음 주부터 채권이 퉁퉁퉁 나올 겁니다. 언제 채권 발행하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편법으로 상속하고 증여하고 할 때 무기명 채권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되면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할 수 있죠.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면,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내로 10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폐채권 발행 당시 인가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 그러니까 왜 동네가 저축은행 이런 애들은 금리 많이 주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야. 전국을 영업하는 우리 보통 일반 은행 전원들 있죠. 쟤들이 적용하는 예금금리 이상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줄 치셔야 돼요. 구체적인 상환기간 이율은 특별시황시 시군에 뭘로 정한대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 땅 가진 사람도 있고 부천시에 땅 가진 사람도 있고 인천시 땅 가진 사람도 있지요. 똑같이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채권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시에 발행하는 채권, 인천에서 발행한 채권, 부천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채권 받아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채권 지급 제시했을 때 받는 이자가, 이율이 똑같게요, 지방마다 다르게요? 달라요? 왜? 조례라니까. 서울시에서 채권의 이율을 3.5%, 그럼 3.5% 줍니다. 부천은 3.8%, 인천 2.8% 할 수도 있다니. 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안 하냐면 법률 대통령령으로 하면 수시로 연동하는 시중 금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방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러니까 시군 조례로 이자나 상환기간 알아서 탄력적으로 하라.